네,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내림세죠. 코스닥은 강세, 코스닥은 1.6%니까 강세, 코스닥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코스피가 조금 처지고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 좀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증권거래세율 내년부터 올린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래세 올리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가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를 매길 경우를 대비해서 낮춰놨던 거를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에서 0.05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거니까 이게 세제 관련해서 뜯어보면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 국채금리 급등이라든지 또 나스닥 선물 하락, 비트코인 하락 이런 것들이 뉴스가 좀 나오는데 지금 장이 1%, 2%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다. 장에 좀 변동성을 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서 종목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염정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시장의 두 종목 비교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혜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주인 HL만도, 신공장 준공에 대한 기대감, 유일로보틱스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강세이고 그걸 주도하는 게 HL만도인데 결국은 여기도 로보틱스 모멘텀인가요? 네, 오늘 이제 비교할 두 종목은 결국은 또 로봇 섹터 내에서 로봇 섹터라기보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장 초반 로봇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다소 좀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들 상승폭을 좀 다소 줄였습니다만 HL만도의 최근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만도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자동차주들과 주가를 좀 동행을 하다가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그에 따른 탑픽 종목으로 계속해서 지목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액추에이터 납품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부터 무인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향 밸류체인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집중도가 HL만도의 최근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에 대한 비용도 완성차 쪽에서 보존해 주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 시에 대한 상향과 함께 신사업 모멘텀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 순매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요인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시고요. 사실은 현대차가 이쪽으로 로보틱스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가면 좋겠습니다만 현대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죠. 근데 현대 자동차의 부품사들 그리고 부품사가 올 때 HL만도가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다음 유일로보틱스는 그야말로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네, 로봇주들의 최근에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쪽이 그리고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가속기 관련된 종목들의 중심의 종목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 산업용 로봇 좀 특화된 종목들은 다소 상대적으로는 주가 상승폭이 좀 덜했는데요. 유일로보틱스도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사업에서 전통적으로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관절 다중 로봇에 대한 협동 로봇에 대한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5월에 이제 올해 청라의 신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번 신공장 오픈식에도 제가 좀 참석을 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캐파 자체를 기존보다 한 5배에서 10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규모로 일단은 캐파 확장 후 이런 고객사에 대한 이런 주문에
고객사에 대한 수주에 대한 확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SK온 이 최대 주주로 등극함에 따라서 앞으로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 SK 미국 공장에 대한 수주 가시성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로보틱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 쪽이 좀 강하지만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강화시키겠다라고 포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컨트롤링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로봇 쪽에서는 좀 최근 변동성은 좀 적고 움직임이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HL 만도도 로봇 관점에서 비중 확대이고요. 로봇 관련주인 유일 로보틱스는 비중 유지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마침 로보티스를 관심 종목으로,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잖아요. 로보티스는 이제 오늘 25만 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네요. 리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상방으로 변동성을 크게 키워갔는데요. 로보티즈가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쪽에 이제 강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그룹 또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그에 따른 무인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를 저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AI의 거의 종착점이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로봇 종목들이 어느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쪽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로보티즈는 꾸준히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좀 탑픽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또 목표가를 드린 부분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목표가를 좀 정해 놓으시고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하신 후 다시 한번 또 조정 받을 때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트레이딩을 지속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으로는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의 이제 강세 흐름 가운데 바이오나 몇 가지가 있지만 로봇주 얘기를 했는데 로봇주가 오늘 강세입니다. 다음 그럼 오늘 유망주 들을 텐데요. 유망주도 로봇주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장이 참 이색적인 하루였었죠. 네. 코스닥의 강세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당히 좀 저조했었고 오늘도 일단은 코스닥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장에 급등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클래시스도 역시 지난주에 클래시스, 예. 네, 클래시스 역시도 최근 주가에 좀 그 횡보 구간 이후 반등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의료기기 쪽이 한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선별적으로 좀 먼저 선택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듯이 워낙에 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이제 코스피 수급 쏠림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이 집중도가 다소 약화됐다라는 점이 최근 주가의 약세 흐름이었고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강하게 좀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가이던스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고 2026년부터는 구조적으로 실적이 레벨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존의 국내 쪽에서는 워낙에 좀 수요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확장 국면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하반기에 브라질 쪽에 영업 네트워크망에 대한 법인을 인수를 함에 따라서 기존 브라질 쪽에서의 약간 정체됐던 부분이 다시 매출이 레벨업 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뭐 내년에는 해외 성장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매출액은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4,200억 원 정도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상승세, 코스닥에 대한 수급 유입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 클래시스 역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59,500원이군요. 현재가 목표가 잡아주시면요.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20% 정도 업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2,0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사실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5만 원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방은 좀 러프하게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머닝 종목 탐색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